Progress. 잠깐만, 이제,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 오늘부터 고등부 수업을 들어갈 건데, 일단은, 고등학교 수업 나가게 되면서, 진짜 오늘 곱창 먹는데? 내일이라고 그냥 설명을 켜고 간다하자.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지금 바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업이 원래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짜리 수업했었잖아. 토요일 날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근데 이제, 1시간 20분씩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3시간, 1시간 반씩 3시간짜리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번에 나눠서 수업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간표상으로 좀 뭐가 좀, 잘 안 맞아서 수요일 날 시간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수요일 날은 6시 반에서 7시 반 1시간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2시간짜리 수업을 하려고 그래. 잘 들어, 진영아. 자, 다시. 이제 고등학교 수업 들어가면서, 토요일 날 2시간짜리 수업했던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요일 날 6시 반부터 7시 반 1시간이 추가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수업 일단 들어가는데, 수업이 뭐 들어갈 거냐면, 그, 수능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긴 한데, 내신을 일단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와봐.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 달라. 이번에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너네가 이제 2번째 학년이거든. 현재 고1이 교육개정 2022년 교육개정이 들어가면서 교과서 다 바뀌었어. 그래서 기출됐던 문제나 이런 자료들이 되게 부족해. 지금 현재 1학년들. 시험대로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거의 달달달 외우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있지. 그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고1 올라가면 교과서가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라고 해서 출판사마다 다 작품이 다르긴 하지만 1학기 때 이걸 배우고 2학기 때 이걸 배워. 여기서 고등학교 때가 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중3 때는 그래도 거의 벼락치기 하다시피 짧은 기간 안에 바짝 하면 성적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단 범위량이 좀 많고 또 특징이 하나가 외부 지문을 넣어. 외부 지문을. 학교에 따라. 외부 지문을 넣는데 이 외부 지문에는 학교 학습지에서 가르쳐준 외부 지문을 넣기도 하고 이건 좀 친절한 학교야 그래도. 학습지의 내용에서의 외부 지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엄마야. 와 진짜 기관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 3월에 모의고사 한번 볼 거고 일단 6월에 모의고사 볼 때 3월 모의고사 본 내용에서 잠깐만 3월 모의고사 본 내용을 외부 지문으로 활용해서 내기도 해. 6월에 모의고사 보는 것을 기말고사 때, 3월에 본 모의고사를 중간고사 때 활용해가지고 외부 지문으로 활용한 학교도 있어. 그래서 변별력을 같이 하려고. 어려운 지점은 문제가 용어가 일단 어려워져. 용어 어려워져. 문제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기본은 똑같아. 기본은 똑같아. 내신은 암기야. 그 다음에 기존과 다르게 크게 바뀌는 건 너희들 때부터는 문법이 공통으로 필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고2 애들은 대학 들어갈 때 1학년 교과서에 문법 내용이 1학기 때랑 2학기 때 문법 내용이 일부씩 들어가 있거든. 문법 전체 내용은 아니고. 그것만 문법 공부하고 대학 들어갈 때 문법 공부 필요 없이 그냥 시험 수능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은 1학년 때 문법도 배우지만 2학년 올라가면
문법 전체를 다시 다 배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수능 때도 문법이 나와. 문법 우리 맨날 의문변동이나 뭐 피동사동 표현 이런 것들 나오잖아. 문장 성분, 변문장, 혼문장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여기 지금 이 교재는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 과정에 맞춰서 EBS에서 나온 공통국어 1 그리고 공통국어 2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각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학 작품을 좀 실어놨어. 여기 보시면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은 여기 출판사를 보시면 나오지만 9개 출판사에서 1학기 때랑 2학기 때 두 군데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10년을 경험하는 시조는 2학기 때 대다수의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작품들의 문학 작품은 그래서 이 차례에서 문학 작품을 좀 위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거야. 여기 문학 작품 공통국어 1에서는 이 부분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읽기는 당분간 안 나가. 읽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읽기는 뭐냐면 독서,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질문인데 교과서마다 다른 소재의 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크게 이걸 한다고 해서 효용성은 별로 없어. 그럼 방학 동안에 뭘 나갈 거냐면 내 계획은 공통국어에서 문학 파트, 공통국어 2에서 문학 파트 나갈 거고 공통국어 1에서 문법 파트, 공통국어 2에서도 문법 파트 이렇게 나갈 거야. 이게 좀 쓸모가 있어. 나머지 여기 이 부분은 좀 달라. 참고로 가르쳐드리면, 응? 이거 파일은 내가 나중에 좀 보내줄게. 확인하게 되면. 자, 봐봐. 이게 공통국어 2의 차례인데, 공통국어 2의 요 문학 파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문학 파트가 시대별 문학 작품이 시험 범위에 공통적으로 범위에 들어가. 출판사마다 단원의 위치는 다르지만 2학기 때는 문학을 시대별로 배우게 되고 좀 전에 봤던 1학기 공통국어 1에서는 문학 작품의 갈래별 수업을 배워. 시, 소설, 서사, 교술, 수필, 그리고 극. 이게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 교과서 체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작품이 좀 난해해지고 어려워지고 외부 지문 갖고 와서 보기 박스를 삼아가지고 비교 분석, 공통점 차이점 풀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좀 좋은 게 좀 유리해. 계속 대비해서 문제를 풀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시험 대비하면서 푸는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야. 결국은 학교 내신은 암기야. 모의고사 보는 거랑은 좀 달라. 모의고사는 좀 별개. 모의고사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가는데 오늘부터 쭉 꾸준하게 나갈 것들은 일단 문학 파트 좀 위주로 나가다가 여기 문법에 의문 변동 나오고요. 문법 요소 여기 사동, 피동, 뭐 높임 표현, 시제 표현 뭐 이런 것들 중학교 때도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외워야 되는 거여서 외웠다가 금세 까먹거든. 음, 여기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도 나갈 거고 가끔 겁을 많이 먹는데 어, 이게 내가 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뭐냐면 너네 선배들이 지금 고1, 고2 선배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제 걔네들이
고2, 고3으로 올라가겠지. 이제 너희들이 고1이 되고. 근데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적을 유지하는 애들을 보면 국어 성적을 좋게 유지하는 애들을 보면 일단 학교 수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들어. 학습지 놓치지 않고 잘 채워가고 수행평가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근데 그 학습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 철저하게 듣고 시험 평소에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시험 범위 내의 들어있는 내용을 한 70% 가까이는 숙지해 주는 게 중요해. 그래야 학원에서 시험 대비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잘 따라오고 그걸로 해서 보완이 되지. 거의 막 2, 30% 학교 수업은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면 안 듣고 학원 수업으로만 통해서 들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자리 없지만 무슨 소리야? 자리 없지만 그게 뭐야 선생님? 전 그거 전혀 안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 학교 수업에서 무조건 듣고 학교 수업에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듣는다 안 듣는다는 핑계거리가 안 돼. 무조건 듣는 거야. 그리고 필기 잘한 친구가 있으면 친해져가지고 빌려서 베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중학교 때는 너네가 한 학교였잖아. 고등학교 가면 자기 혼자인 학교가 있거든. 때로 학교 간 애가 한 명이야. 응,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학교 정보는 그 친구밖에 없다고. 그 학생밖에. 걔가 근데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필기도 안 돼 있어. 학습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정된다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응.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 땐 어떻게 시험 대비가 들어가냐면, 어, 전체적인 이런 OT를 좀 해보자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시험 대비가 들어가냐면, 어,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런 공통적인 진도로 나갑니다. 공통적인 진도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예요. 그래도 내신형과 수능형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진도를 나가는데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학교별로 찢습니다. 근데 학교별로 찢는데 학교별로 수업을 다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나오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잘 들어 그냥아 딴짓하지 마세요. 뭐해? 핸드폰 진짜 아, 내놔. 자, 핸드폰 줘. 됐다. 누구 거야? 정말. 자, 봐봐.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일주일에 2번 나오잖아. 어쨌든 이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 이 수업은 그대로 너희들이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나오게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부터 진도 파악해가지고 거기를 일단 나가. 나머지 애들은 와서 일단은 공통범위 진도, 그러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진도 나가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혹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좀 나와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잘 들어봐. 그러면 시험 대비가 얼추 나올 때까지는 공통 진도를 그냥 나가. 평소 수업 이런 거 수업해. 이 수업을 해. 그리고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날짜 아닌 날에 줌으로 번개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학원에 나올 수 있는 날짜가 수요일이랑 토요일이잖아, 공식적으로. 다른 데 수업이 없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수업이 있는 날엔 나도 집에서 한 시간 다 학교별로 그때는 묶어가지고 학교별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그때 그 해당 범위의 시험 범위 줌으로 나갈 거라고 목표하는.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4명이
여기 준영이랑 민준이랑 뭐 민호랑 승우랑 해서 4명이 예를 들어서 뭐 제일고다 아니요 운양고다 칩시다. 운양고다 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다른 학원 다니느라고 내가 약속한 야 그러면 화요일 밤 10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진도 나가자 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아 아니면 9시에 만나서 나가자 그러면 얘는 빼고 나머지 되는 3명 같이 줌으로 조인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 진도 나가는 거야. 얘는 뭐해? 녹화한 거 보내주면 보고 와야 돼. 그리고 화요일 날 보고 왔잖아? 그럼 수요일 날 오면 내가 그 해당 파트 진도 나간 부분의 문제를 뽑아. 그럼 그 문제를 나눠주면 운양고는 문제 풀고 공부하고 나머지 학교 있잖아 와 있는 애들. 나머지 학교 와 있는 애들 중에 학교 진도도 나가야 될 애들 거기서 대면해서 수업 진도 나가고 그리고 그런데 2개 학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다른 학교도 있겠지. 소수 인원의 학교. 더 적은 애들. 걔네들은 또 따로 날짜 잡아가지고 또 줌 약속할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잘 들으라고.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는 교과서별로 하는 수밖에 없어. 학교별로. 학교별로. 교과서별로 진도를 나가는데 학교가 달라도 출판사가 동일하면 겹치는 거니까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나가는 진도가 다를 수도 있어.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던 수업, 정규 수업, 수요일 날 6시 반에 1시간, 토요일 날 2시 반에 2시간 수업 안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각자 직접 질문 받는 게 훨씬 더 좋고 개별적인 진도는 줌을 적극 활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에도 저랑 줌 접속해서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좀 계속 수업을 하고 막 그래야 돼. 평일에도 제가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그렇게 저기 해서 수업을 정규 수업은 그대로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가면서 별도로 수업을 더 하게 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줌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알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좀 해줘야 될 게 내가 수업을 진도 나갈 때마다 줌을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규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든 늘 녹화해. 녹화한다고. 그러면 그 해당 파트를 올리면 수업을 들었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또 보고 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해. 그리고 문제는 최대한 구해서 계속해서 풀리게 할 거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나? 실제로 진도 나갈 때. 지금 고1, 고2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학교가 지금 고2가 10명인데 학교가 6개. 한 명인 학교가 어, 학교인 한 명의 학교 빨리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한 명의 학교가 다, 그래서 5명이야. 5명의 학교 하나야. 근데 내가 해줘야 될 범위가 너무 많아. 그걸 다 찢어가지고 좀 시험 대비 해주고. 고1은 2개의 학교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대비하기가 좀 편한데 학교마다 진도를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고1 올라가게 되면 내 정해진 시간대는 꼬박꼬박 와서 눈앞에 보고 시험지 받아가서 시험지 풀면서 진도가 부족한 학교는 따로 수업을 하고 질문은 아마 후반부에 주로 많이 받게 돼요. 중학교 때처럼 한 번에 다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하는 수업은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따로 시간 약속 잡아서 줌 수업할 때 문제풀이.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수업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문제풀이로 나가기도 해요. 그럼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거야. 준영이 저러네. 지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근데 줌 수업할 때 과연 듣겠냐?
그래서 나는 장담할 수가 없어. 걱정이 돼. 줌 들을 때, 어, 고민스러워. 민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줌은 엔간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만났을 때 진도 나가고 줌은 문제풀이를 할 때 같이 풀어줄 때 활용하고 할 생각인데 진도가 급하면 줌 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시 한 작품만 나가고 마무리 줍시다. 우리가 벌레 나오고. 주로 어디 갈 거야, 학교? 대체로? 여기는 좋네. 분양이 나고. 벌레 나오고. 좋아. 성주. 자, 우리 지우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니고 와서발이 떨어지는 거 책임도 없어. 자, 이제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맨 앞에 페이지 보시면 돼요. 휴대폰 저거 올라요 그냥. 뭐가 집중이 안 돼? 중소함. 근데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내가 나올 수 있는 요일이 내가 그 재수생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만약에 단과랑 특강 수업을 같이 깔아서 하게 되면 밤 10시까지도 수업해야 되는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시 끝나가지고 집에 가면 11시인데 그때 과연 우리가 줌 수업으로 만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할 수는 있는데 준영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집중도로 활용이 안 되면 집중력 있게 좀 활용이 안 되면 좀 안 좋아. 어디서 수원 아니야? 나는 서울 사는데. 서울. 그래서 일단 봅시다. 첫 페이지 보죠. 거기 8페이지로 나온 거. 자, 여기에서는 문학을 통한 소통이 무슨 뜻이냐를 얘기합니다. 자, 문학 소통은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일상적인 언어 활동과는 달리 여러 가지 맥락이 작용한다. 자,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른 작품.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서 우리가 그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 독자, 읽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 동일한 문학 작품도 어떤 문학의 역사 속에서 그 작품이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작품도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에서 아니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소통은 작가가 살던 시대 사회, 그 다음에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시대, 독자의 시대 등이 어울려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다. 별건 없습니다. 그럴 때 갈래별 특성, 서정갈래,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서정갈래 대표적인 게 시죠. 그리고 서사갈래 대표적인 게 소설이에요. 극갈래 대표적인 건 대본, 시나리오, 대본이고, 교술갈래 대표적인 게 수필입니다. 이 중에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공통적이죠. 뭐가 공통적이냐면 꾸며낸 이야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스토리도 있고. 차이점은 뭐예요? 다들 알겠지만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존재해서 시점이라는 게 있죠. 극에는 누가 얘기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없죠. 극은 배우들,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눈앞에서 라이브로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을 배우기 위해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기 때 문학작품은 그런 관점에서 배우게 된다. 자, 갈래별 특징 다 아는 거예요. 자, 서정갈래 시는 운율, 이미지,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은 여러 가지 표현법. 표현법을 어려운 말로 수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사는 말을 꾸민다는 뜻이에요. 범죄 수사가 아닙니다. 자, 운율은 우리가 리듬이라고도 하니까 당연히 음악성을 드러내고요. 이미지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미지들이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화성. 회화가 뭐죠? 회화? 우리 미술, 그 다이알로그는 맞아.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회화는 그림 그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너네 레몬 딱 그냥 생 레몬 입으로 깍 깨물면 시잖아. 네. 신맛 나잖아. 그 신맛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떠오르죠. 그것이 회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화성 대신에 묘사적이라고도 얘기해요. 형상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거야, 그냥.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의미의 함축성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작품 보면서 얘기하죠. 자, 서사갈래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이었습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이 세 개의 요소입니다. 소설의 3요소. 갈등의 문학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서술자에 딸린 개념인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했었잖아요. 그 동백꽃? 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잖아. 나랑 점순이. 수탁상. 커피 따니는 몇 인칭? 전지적 3인치 전자 잡겠습니다. 그런 게 이거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건요. 무대장치 인물 배경 등에서 자 해설, 대사, 지문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지문은 또 다른 말로 지시문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무대장치나 인물 배경은 해설은 초반에 나옵니다. 대본에. 인물 소개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대화, 방백, 독백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방백 뭐죠? 대화는요, 인물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방백은 관객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못 듣고 그 말을 하는 배우가, 인물이 관객에게 말하는 거죠. 독백은 혼잣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들리지만 다른 인물에게 안 들리는 거를 처리해서 전달이 되죠. 지문은 그런 거고 지시문 같은 거고 극갈래 특징은 뭐다? 서술자가 없다. 요 자료에는 대본이
자료는 없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재료가 자료가 있습니다. 대본이. 교술 갈래 수필. 글 속에 나가 작가 자신이죠. 그래 다 배웠지만 자유로운 형식, 특정한 형식이나 구성에 제약이 없다. 자유로운 형식을 띈다. 얘네들이 교수란 말은 참 일상생활에선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교수란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수필. 그런 것 성격을 그대로 갖는 게 일기, 편지, 비행문 등등이 이런 교술관례에 해당이 된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솔직하게 쓰는 것, 사실 그대로 보통 쓰는 것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갈래별 특징이 있다. 됐죠? 실제로 문제 풀면서 다 습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뭐 이거 내용을 가치 있는 내용과 경험과 생각을 각자의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언어를 통해 표현한 거. 별거 없어요. 자, 별 해는 밤. 작품이 좀 긴데 좀 짧은 거 나가볼까요? 처음부터 이게 건너뛰면서 나가면 될까? 야, 소설 나가자, 소설. 소설이 차라리 설명하기 편할 텐데. 근데 이 시 봐봐. 시 어때? 별에는 밤. 이거 하자고? 이게 소설입니다. 아니야, 이거 시입니다. 소설은 일제감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시가 윤동주. 자, 볼게요, 그러면. 되게 길지만 시입니다. 얘들아, 시를 읽을 땐 기본만 얘기할게요. 자, 봐봐. 시를 읽을 땐 일단 사전 작업이 뭐냐면 시는 첫 번째 제목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면 제목이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읽고 좀 이해했다 그러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써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시를 좀 잘 이해한 겁니다. 참고서 없어도. 두 번째, 읽을 때는 시는 그대로 보면 요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요걸 묶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겉으로 보면 행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어떤 거? 뭐라고? 어머니 여기? 쉼표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거? 이거? 시예요. 이거는 하나의 연이죠. 그럼요. 시의 안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 뭘로 파악합니까? 문장으로. 마침표가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찍혀 있는 시는 마침표를 스스로 점, 물음표, 느낌표를 스스로 찍고 문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를 읽어가면 돼요. 일단 이게 시를 읽을 때 기본이고 첫 번째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납니다.
나를 우리가 화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요. 이것만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요게 수필과 다른 건데 화자는 원칙적으로 작가와 시인과 일치하니 안 하니? 네.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만약에 작가가 화자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면 우리는 시를 자유롭게 감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시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그 시를 해석하겠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독이 누구인지 몰라도 보고 즐길 수 있죠. 심지어 배우가 그 전에 어떤 작품을 찍었는지 배우란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도요.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난데 나는 작가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대체로 다들 알죠?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간 진달래꽃 같아서 가시는 길에 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시 속에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로 보통 취급합니다. 왜? 그래서 시 속에 나는 여잔데 작가는 남자예요. 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자랑 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성 작가가 시 속에 여성인 나를 내세워서 쓴 시들도 대단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시에서 화자의 특징이 진짜 중요한데 이 화자의 특징은 어떠냐? 들어본 적 있을걸요? 화자는 오케이, 언제나 굿맨입니다. 이 언제나 굿맨이라는 사실이 시를 되게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이 굿맨이라는 이 사실이 두 가지. 첫 번째, 분명히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니요. 시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어떤 시 읽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할 때 있잖아. 납득이 안 되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준영이의 질문이 나쁘지 않은 질문인데, 아니, 시의 화자가 언제나 굿맨이라고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면, 어떤 시들은 되게 찌질하고, 나 겁나고 떨어지는 물 흐르는 거 아니야? 찌질, 있어? 씨. 자, 봐봐. 찌질하고 못난 화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엄청 잘못한 걸 고백하면서 반성해요. 이해됐니? 윤동주의 시가 주로, 맞습니다. 서시 같은 거 맞아요. 얘들아, 근데 잘 봐야 돼. 그러면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작품 속에 나는 굿하지 않잖아. 네. 굿맨이 아니잖아.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굿맨인 거죠. 야, 소시오패스나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는 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구분은 못해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다며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규범에서 어긋난 잘못된 행위인 걸 알면서도 한다며. 그런데 저질러 놓고 뭐 한대?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뉘우치고 반성하는 행위 자체가 착한 행동인 거지. 누구나 잘못 저지릅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끄러워 할지 모르는 거. 아, 정말. 라이브 파이트가. 아니, 지금 내가 직접 보고 얘기한 건데 저 안 그랬으면 뭐냐고 도대체. 아, 제발. 다시. 그런데 이 지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얘들아 학교 내신은 암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실한 이런 거야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배운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안 배웠는데 이 작품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러려면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내가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는 시도를 해줘야 돼. 그 시도를 할 때, 왜 내가 얘기할 때 왜 똑같이 같이 얘기해? 시도를 할 때, 나름대로의 도구라고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준 적이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군맨이요. 시 속에서 나가. 그럴 때 얘를 봐봐. 슬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이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는 긍정.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 자,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시라면, 시의 구절 중에 하나라면, 나는 굿맨인 화자란 말이야. 근데 굿맨이 주려고 하는 X라는 건, 당연히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거겠지. 이해됐니? 그게 슬픔이야. 슬픔 뭐야? 긍정인 거지. 이거라는 거야. 기본이 이 정도의 의미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게 중요해. 그런데 봐봐. 우리가 어떤 데서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아는 상식 속에서는 슬픔이 부정적이지 긍정적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시에서는 슬픔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화자는 슬픔을 긍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야.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심해 좀 봐. 같이 이렇게. 도대체 왜? 왜 슬픔이 긍정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때 시를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표현법은 부차적인 겁니다. 표현법은 당분간 틀려도 돼요. 내신에서 암기해도 돼요. 문제 푸는 경험이 쌓이면 표현법은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서 이해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목표다. 그때 우리가 소스를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걸 애들이 영상을 볼까? 의심스럽습니다. 소스가 뭐냐? 첫 번째, 외부 정보예요. 요 외부 정보는 끝이야. 나도 수업 있어서 못해. 외부 정보는 뭐냐? 보통 보기 박스로 주어집니다.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보기 박스로 줘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외부 정보가 없으면 뭘 활용해야 돼요?
나, 독자의 상상력을 활용해.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활용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때 상상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장면을 연상하고 시에 쓰여진 대로 떠올리는 능력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제 수업의 핵심은 여기 두 번째 해결 소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요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 그 두 가지에 기반해서 이 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름 써서 나한테 줘.